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윤석열의 힘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신 서정희 작가님을 모시고 과연 윤석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그 힘의 결과가 어떨지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희 작가님은 고려대학에서 산업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 연구소를 거쳐서 코리아 리서치센터 창립 이사로 일하셨고, 지금은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될래, 광고인 될래 등 시사적인 글쓰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서 작가님, 오늘 저희 TV가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서 작가님이 최근에 출판하신 윤석열의 힘, 부제가 K상식과 민심의 용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렇게 보시도록 제가 이 앞에다 책 표지를 이렇게 게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부제로 K상식과 민심의 용트림 그런 저수를 했던데 내용을 제가 다는 못 읽고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읽었는데 자전적 뭐 소설이랄까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1부, 2부는 그 자전적 배경을 썼고 3부는 이제 사회적 상상력에 관한.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윤석열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까? 물론 지금 대선 전국에 윤석열이 가장 핫한 인물이기는 합니다만요. 그 주한 영국 대사, 그 스미스 대사가 연초에 한국을 떠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올 때 빨리빨리라는 말을 듣고 왔대요. 근데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느낀 빨리빨리보다 말을 들은 빨리빨리보다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나라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면도 많은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특징은 기회 포착을 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낸다.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좀 젊었을 때 여기 근무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심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쭉 그 고민을 하고 그런 거를 그 거의 그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루어 왔는데 원고는 한 10년 전에 상식에 대해서 한번 쓴 원고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최근에 1년간, 최근에 2, 3년 포함해서 최근에 1년간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이 끌었어요. 그렇죠.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쉬워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수들이나 수많은 지식인이 상식이 뭐냐, 밖에서 우리를 보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스미스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기회 포착력이 뛰어나다라고 한 것을 저는 용트림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옛날부터. 용트림. 그렇죠. 용트림. 이렇게 용트림이라면 이제 S자식으로 이렇게 흘러서 상승 의지. 뭐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는 용트림이라고 할 때는 자기의 모든 정력이랄까 힘을 다 동원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 몸부림친다 용트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몸부림하고 용트림을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용트림의 경우에는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예, 그런 자신감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윤석열의 힘에 담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윤석열의 힘, 물론 이 출판사에서 조금 눈길을 끌려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시사적인 것에다 붙여갖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서 작가님이 보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책에서는 K상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바로 윤석열의 힘은 상식에서 오는 겁니까? 상식의 회복? 이게 이제 윤석열의 힘은 첫째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돌으라든지 또는 운동장을 가라가면 고지고대로 도는 거예요. 근데 뭐 운동이고 공부 간에 이 기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초입니다. 기초, 폼. 기초가 되어야지. 아무리 운동도 기술이 많더라도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박사학위 하셨지만 이 공부도 초중고 교고교를 다니면서 그 기초가 튼튼해야 대학 가고 대학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 똑같아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한 7년 만에 박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짜 박사를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7, 8년 다 걸립니다. 저도 50 넘어서 박사를 했지만 5년 만에 했습니다. 5년 저보다 2년 빨리 하셨네. 그러니까 기본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전 만나 뵙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는데 만나 보기도 힘듭니다. 뭐 만날 수도 없고요. 지금 뭐 바빠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혼밥은 안 먹겠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밥을 혼자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누구하고도 같이 먹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든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과 소통은 상식의 두 뿌리입니다. 그렇군요. 상식의 두 뿌리가 기본과 소통이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상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되죠. 기본이 없는 사람은 이게 상식이란 말을 서로 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은 맨날 혼밥 먹고 혼술 먹고 안타깝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그러면 좋은데 중국에 가서도 국가 정상이 정상회담으로 가가지고 혼밥 먹어가지고 그게 또 세계적인 가십거리 웃음거리가 된 것 아닙니까? 답답하죠. 사람이라는 게 만나기도 힘든데 한번 만나면 그래도 사사로운 얘기든 뭐 자주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식의 회복 이런 것들이 기본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주 큰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상식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상식의 회복. 그건 정상화거든요. 일정.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이런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 비상식이 상식화됐고 완전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행세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도 이제 나라가 정상화가 돼야 한다.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그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 대표님은 전임 정권 때부터 쭉 이명박근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말이에요. 이명박근혜 문이 그 세 분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판을 개인이 움직이려고 했다. 우리가 이제 판을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요 세 명하고 그 뒤에 세 명하고는 카테고리 궤가 다릅니다. 요 세 분은 앞에 세 분은 청와대 여론조사 팀을 운영했어요. 그 뒤에 세 분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여론조사 담당자는 있었어도 여론조사 팀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대통령은 판상력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다. 예, 시대 개념이. 판을 상식으로 꾸릴 줄 아는 사람. 아, 그걸 줄여서 판상력이로. 이렇게. 그래서 판상력의 시대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대선전이 거의 종반전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전은 뭐 윤석열의 이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식의 회복, 또 공정이라는 그런 화두 이런 것에서 오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간간히 이렇게 전체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 윤석열의 힘 한번 사서 일독을 권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제를 보면 일각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다. 또 좌와 우의 어떤 싸움이고 진영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상식과 비상식의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판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제가 글쓰기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걸 또 하나의 그 판가르기가 아닌가. 판가르기.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상식에 가까운 사람과 상식을 그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K상식이라고 코리아 상식을 줄여서 K상식이라고 한 건가요? 요새는 하도 K를 많이 붙이니까 K김치, K문화, 뭐 칼저, 아트 다 K를 붙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추가 말씀이 필요한데 회색인이라는 소설을 쓴 최인훈 씨가 그 회색인이라는 소설 가운데 한국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를 밀어내거나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회색인 소설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노래가 세계인이 이건 한국이 뭐가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거죠. 노래뿐입니까? 그러니까요. 기생충 영화. 최근에는 무슨 드라마. K-푸드.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한류가 세계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용트림이에요. 한민지가 용트림. 그래서 저는 K상식이라 그러면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신이 세계 인류에 다 있다. 친구가 그랬어요. 야, 상식이라는 게 보편적인데 너는 왜 K상식을 말하느냐? 한국인이 유별나기 때문에 이게 이 K상식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가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김밥집을 해도 손님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선진국을 사는 겁니다. 한국을 찾아온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외국인을 보는 게 아주 힘들었죠. 1990년대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적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산 젊은이들,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근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식이 우리 때와 다릅니다. 좀 넓은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서 작가님이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쓰여 있는 것은 지금의 시대 정신이 K상식, 상식의 회복이라고 할 때 이 5년간 이끌어갈 인물이 누구냐. 결국 K상식의 주인공을 찾는 선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뻔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우리 서 작가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필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한 필연을 일으키는데 민심의 용트림이 있을 거다. 분명히 이번 선거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용트림에는 자각이 들어가죠. 예, 자각. 자각을 하면서 이 용트림 과정에 보면은 추억을 정리해야 돼요. 야. 자기 과거를 정리하고 디테일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케일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스마일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강력한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가 집권 세력이고 예.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 예.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결격 사유랄까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윤석열 후보가 더 지금 K상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때 왜 이재명은 안 되나? 그것도 또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오직 민주.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 흔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될 줄 모르고 그냥 얼결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쓴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도지사가 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대통령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죠.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법인카드 막 쓰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준비를 안 한 입장은 두 사람 다 똑같아요. 그렇군요. 똑같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스토리 파워가 어려운 데서 올라왔기 때문에 스토리 파워가 풍부하고 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분이 그 당시 52살인데 책을 냈을 때가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프로를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TV는 왼수를 찾아서. 그래요? 왼수가 누굽니까? 공장 다닐 때 관리자들이 구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찌들어 맞았다고 했잖아요. 공단 때. 그러니까 이제 성남 공단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이해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만나서 화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심리학에서 52살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성숙으로 봅니다. 우리 심리학 박사시니까 뭐 더 잘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미성숙으로 보는데 이분이 대통령 될 생각이 못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본인 성격의 가벼운 점. 그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군대 생활을 좀 하고 그러면 위관 장교는 부지런해야 되고 연관 장교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이 별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덕장이 하는데 최고라고 그러죠. 덕장이. 그러니까 그런 품성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비교해 보면 이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이분은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미성숙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일을 도와준 사람을 모른다.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김문기 씨. 그 아들이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유가족이. 어떻게 문상조차 아느냐. 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 부하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은 문상을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분이 아는 게 많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시는데 이 수시로 바뀌고 이분은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쓰면 뱉고 거기다 좀 뻥이 좀 셉니까? 이거 이분 뻥은 무책임한 뻥이에요. 단군 일에 최대의 치적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대장동 사업이. 저는 이분이 당군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는데
요새 그 지적을 무슨 게이트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계속 밀고 나가든지 예. 요즘 들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일의 치적인데 왜 윤석열 게이트가 돼버리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재권자 아닙니까? 예. 결재권자가 그런 말을 하면 곤란하고 본인이 설계도 예. 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게 참 난 참 이 사람을 그야말로 개천의 용으로서 이해를 해주고 인간적으로 품어주고 싶어도 아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아 이런 마인드는 애들 마인드잖아요. 예.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상식에 그나마 근접한 사람이 상식과 비상식을 이렇게 나누는 건 곤란하지만 상식에 가까운 사람이 윤석열이고 네. 상식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우기고 네. 아, 왜 자꾸 우깁니까? 국민들이 알 텐데. 기축통화 얘기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이게 경제학을 정말 공부를 하신 분인가. 경제 대통령을 지금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국민들이 상식에 대해서 좀 알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 힘을 알아서 그걸 우리가 좀 넓히자. 예.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데 한국이 뭐가 있으니까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없으면 왜 주목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보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볼 때는 보수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지금 사전 4패를 거듭했는데 지난 4.7 재보선에서 윤석열 때문에 회생일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이번 대선을 맡고 있는데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잡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의 순간이 온 것은 맞기는 맞습니까? 별의 순간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인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 이게 인간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화학 물질이 변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누적된 정보가 어느 날 발현된 겁니다. 아, 발현. 예, 발현입니다. 예. 그 인간이 바뀐다 그러면 이거 뭐 끊임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타이밍을 맞아야 돼요. 별의 순간을. 시무 7조 책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조은산. 예. 진인 조은산. 그분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별의 순간을 맞는다. 자기가 별의 순간을 맞은 것은 노무현이라는 인간을 알았을 때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호남 친구들이나 지금 정부 여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 예.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별의 순간이 못 만나는 거죠.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들은 그걸 샤이 이재명 해갖고 숨은 표가 많다고 지금 그게 아직 모릅니다. 예. 그 별의 순간이라는 게 별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소리 별이 쫙 일렬로 섰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천문학 용어죠. 직성. 그래서 직성이 풀린다. 우리가 무엇이 잘 될 때 직성이 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별의 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책을 읽고서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서 올 수도 있고 이 별의 그렇습니다. 순간이라는 게 그걸 인간에 따라서 포착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왔습니다. 거죠. 예, 별의 순간을 왔고 그런데 우리 신 작가님이 윤석열의 힘 외에도
대통령 안철수인가? 이런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을 란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과 안철수가 아니라 단일화가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가니까 최소한 그 이전에 담판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기대이고 희망인데 우리 서 작가님은 대통령 안철수 이런 책까지 쓰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는 지금 뻗대고 버티기로 나가고 제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홈런 칠 때가 아니다. 홈런. 안타가 중요하다. 안타요. 점수를 얻어야 안타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창간할 때 그 카피를 쓴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강정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그 멋진 말을 했는데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 후보는 한판 승부 개념이 있어요. 한판 승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한판 승부가 아니면 다음 승부도 있다. 그렇죠. 시대에 대해서 순응하는 마음이 용기입니다. 시대의 순응이 용기다. 저는 저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가 30년 백수를 했습니다. 그 뭐 돈을 하나도 안 번 건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도 있고 30년 백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의 시대는 온다.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원고를 전달해주고 10일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시대의 부름을 받는구나. 그래서 어떤 자기 시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밀려나더라도 그걸 너무 그 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안철수는 그동안 이제 하도 철수를 많이 해갖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데 이번에 철수는 철수가 아니고 전진입니다. 전진. 한보 더 전진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철수는 철수였고 자기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철수해버린 거고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깔끔하게 단일화를 해줄 경우 차차기 대선에서 얼마든지 자기 몫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1야당 집권당의 당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1야당이 아니라 이제 집권하면 집권당의 당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기 지금 세석의 그런 민주정당이 아니라 큰 정당의 당대표가 되고 당수가 되면은 얼마든지 자기 꿈을 펼쳐갈 수 있는데 지금 저쪽에 공작이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요. 저도 뭐 잘 알고 여기도 와서 또 저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오면서 아유 선배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더니 뭐 듣지도 않고 그러네요.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 공부를 잘한 사람들, 우리 또 저 고 대표님도 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범 답안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인생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답이 없는 게 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짜가 없고요. 정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비공정입니다. 비밀, 공짜, 답이 없다. 정답. 그러니까 우리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을 자기가 주장할 이유가 없다. 세상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 이게. 남이 뭐라고 하면 뭐 그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죠. 아직도 연배가 얼마든지 대선에 나와도 될 만큼 아직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우리 서 작가님하고 같이 기대를 하고요. 이번 선거는 이제 어차피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역시 아직도 부동층이 뭐 10 내지 15%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게 있고. 이렇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후보를 정했다는 사람이 투표자의 5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우리나라 최고 여론조사 기관에 계셨으니까 뭐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층이 30% 잡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2030. 이 세대들이 아주 정치적 뭐 관심이랄까 이런 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뭐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030은 우리 서 작가님은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거대 담론 그런 거 필요 없다. 자기가 얼만큼 더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 그런 데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좀 생활 정치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영국이라 기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도 제3의 길이라는 게 이제 생활 정치, 국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우리 후보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손바닥도 뒤집어 버리니까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부동층이라든가 2030 MZ세대가 이번 선거에 그래도 끝까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30 세대와 이제 여성층. 우리 여성층이 자기 각성을 좀 더 치밀하게 생활 정치라는 관점에서 어떤 후보를 찍어야 그래도 내가 그나마 대접을 받는가, 함께 사는 세상을 실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은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대선 판세랄까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격차가 벌어졌다 줄어졌다 지금 몇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대선 때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서 작가님이 보실 때 앞으로 판세 뭐 예측이랄까 예측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모든 판은 환경 변화가 일단은 큽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주는 것이 표를 찍는 사람이 기분이 살아납니다. 그럼요. 이 단일화에 실패하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성공으로 이끌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지율이 높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높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판을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쪽이 지금 민주당이 180석입니다. 무소속까지 합치면은. 어쨌거나 당락을 뭐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최악 상황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최악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별의 순간을 잡은 윤석열한테 있다. 결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간에야 뭐 기복이라는 게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든지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쏟아야 합니다. 그래. 절실함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뭐 부직경이 하나라도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화만 되면은
확실히 이제 뭐 단일화가 되면 대선 무슨 승리에 선거가 축제로 바뀝니다. 축제로. 예.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이게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축제로 만드는 선거는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꼭 단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님, 이 오늘 서 작가님하고 나눈 대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윤석열의 힘이라는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계시는 분은 윤석열의 힘을 좀 구입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또 이렇게 멀리 저희 방송까지 오셔서 이렇게 대담을 나눠주신 서정희 작가님에게도 아주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